대한민국, 지금 우리는 인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파도는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우리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아이를 낳지 않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흐름은 막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실체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소멸하는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2024년 0.68명, OECD 평균은 약 1.5명 수준인데요. 한국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세계 평균 2.3명은커녕 저출산으로 유명한 일본조차 1.3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인구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집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싸졌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낳아 기르려면 부모의 시간과 에너지, 경제적 여유가 전부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묻습니다. 왜 결혼해야 하나요? 왜 아이를 낳아야 하죠? 그 질문은 곧 왜 이 사회에서 미래를 꿈꿔야 하죠? 라는 절망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명백한 구조의 실패입니다. 더 깊은 원인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여전한 사회 문화적 요인도 뚜렷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해지는 성역할 고정관념, 결혼하지 않으면 성인으로 인정받기 힘든 문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현실, 삶의 다양성과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높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청년들의 고립된 감정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연애와 결혼, 육아는 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 자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단절된 인간관계, 불안정한 고용, 끝없는 경쟁 속에서 그들은 아이를 갖는 것이 삶의 축복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출산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선택의 여지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경제를 지탱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줄기 시작한 이 숫자는 2040년이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노동력은 부족하고 소비는 위축되며 경제는 활력을 잃습니다. 복지 역시 위태롭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이미 20%를 넘어섰고 이들을 부양할 청년 세대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언제 고갈될지 모릅니다. 고령화는 단지 노인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과 돌봄의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며 이 모든 비용은 결국 젊은 세대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됩니다. 지방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배국의 기초지자체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텅 빈 마을, 폐교된 학교, 닫힌 병원이 늘어갑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상해 봅시다. 아이가 없어 폐교된 학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상점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으며 젊은 인구가 빠져나간 마을엔 노인들만 남아 병원 하나 없이 아픈 몸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역시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도 입학생이 1명뿐이었다는 뉴스를 기억하시나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우리는 곧 도시의 소멸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일까요?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고 있는 걸까요?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출산율은 1.8명. 보육시설은 국가가 책임지고 유아 대부분은 2살 이전부터 무상 보육을 받습니다. 출산은 곧 사회가 함께
양육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웨덴은 성평등 기반의 가족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아이를 낳는 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헝가리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주택 구입비를 무상 지원합니다. 일본도 수도권 집중 문제를 인식하고 지방에선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정책은 많지만 청년의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구호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철학 그리고 청년 세대의 언어와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단지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책임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그 가정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30년, 5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2035년 초등학교 교실은 절반만 채워질 것입니다. 2045년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 고령자. 2050년 한국 인구는 4,5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결국 2070년에는 3,8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줄어든 인구는 줄어든 세금으로 이어지고 늘어나는 돌봄 수요는 공공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몰아갑니다. 아이 없는 교실, 간호 인력이 부족한 병동, 병역 자원이 사라진 군대, 빈집으로 가득한 농촌과 도시 외곽, 고립된 노인들이 늘어나는 사회. 이것은 단지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너무나도 조용히, 너무나도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이제부터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살아갈 만한 세상이어야 합니다.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장기적 거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 중요합니다. 탄력근무제와 유급 육아휴직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고 기업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도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며 대학 등록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민과 다문화 포용도 시급합니다. 인구 유입과 사회 통합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민자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와 제도의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공동체 회복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돌봄과 육아를 함께하는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 고립된 가정이 아닌 연결된 사회를 향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삶과 연결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정책은 오늘의 표보다 내일의 세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어렵지만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우리는 인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미래를 그릴 권리를 되돌려준다면, 한 명의 정책 결정자가 이 영상을 보고 방향을 바꾼다면, 또 한 사람의 삶이, 생각이, 행동이 바뀐다면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단지 경고가 아니라 공감과 행동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 출발점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JHD 헬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